안녕하세요.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소심한 이들이 담은 관계 이야기 소소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소소담. 저희는 서초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소소담 2화에서는 1화 때 다루었던 생활 양식편을 바탕으로 조금 더 딥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까지를 쭉 다뤄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소소담 2화 시작하겠습니다. MBTI 생활 양식 심화편. 네, 안녕하세요. 2화 사회자를 맡은 김쌤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앞에 녹음 갖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런지 이 텐션 매우 좋아요. 저희가 촬영이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축 처질 수가 있거든요. 아주 매우 흡족합니다. 우리가 1화 때랑은 좀 패널분들이 살짝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각자 특징을 담아서 소개 좀 해볼까요? 이렇게 네. 저의 왼쪽에 앉으신 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렸고. 네. 왜 갑자기 특징을 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거야. 미안해. 이런 계획되지 않은 알겠어요. 거는 네, 상당히 좋아요. 불편하죠. 그러면 본인의 애칭을 설명해 주세요. 애칭? 호칭? 별칭. 맞아요. 별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자기소개라고 네, 생각하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럼요. 네, 1화에서도 이렇게 피해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렇게 이쌤입니다. 2화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먼저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여기서 보이죠? 네. 갑작스러운 이런 거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제이 조쌤입니다. 우와, 오늘도 참여해 주셨어요. 네, 저도 제1을 맡은 황쌤입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피 묻은 제이 MBTI 전문가 카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카가쌤은 오늘 저희가 아까 딥하게 파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 척추? 중추? 네네. 역할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저희가 이렇게 근무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9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10시에 출근하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9시 출근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제가 한 3, 4시에 보통 평균 자는데 어제는 한 2시 반쯤 자서 오늘 일찍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몇 시였게요. 제가 8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8시 17분인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서 다들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딱 시계를 봤는데 8시 17분이야. 망했다. 망했다. 선생님, 망했죠. 조쌤도 망했다. 근데 뭐 그냥 빨리 준비해야겠다. 저도 딱 그 두 분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는 딱 보자마자 뭐야 시간 넘겨서 일어날 줄 알았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쨌든 20분에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17분이면 어쨌든 그렇죠. 늦게 오버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놀랬잖아 깜짝아 이제 이러고 되게 그냥 저 지금 차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위에만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화장도 안 하니까 일단 그냥 부랴부랴 나와서 오늘 센터에 50분에 도착하는 쾌거를 이제 이루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딱 오면서 이게 피랑 제가 피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감으셨나요? 머리는 어제 감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시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막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준비하고 막 가는데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내가 이러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적응을 못하고 계속 그거만 맴돌다 보니까 가면서도 막 가는 중간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오늘 딱 오늘 완벽한 하루야. 약간 이러고. 그래, 시간을 넘기지 않은 게 어디야? 이러면서. 나 17분에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나왔다? 역시 나는 좀. 진짜 그래서 지금 질문 듣기 전까지 그 생각을 1도 못했어요. 이게
이게 그 저희 어머니가 보셨으면 속 터질 만한 그런 부분인가도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좀 뭐 약속에 늦더라도 정말 이렇게 늦는 게 확실해진 순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맞아. 뭐 어떻게 내가 자책한다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저는요, 이렇게 만약에 늦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늦을 때가 있는데, 늦으면, 그냥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되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미안해 있어. 막 이런 경우도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시는 분들이, PE분들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미안해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 참고로 제입니다. 아, 네. 피 묻으셨다고 해놓고 아직 덜 묻었나 덜 봐요. 묻은 것 같아요. 더 묻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랑 앞으로 일하면서 더 많이 묻히시길.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여기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나 신기해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손에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크림이랑 선크림만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바르고 딱 오피스텔 문 딱 나서는 순간 마스크 딱 끼고 완벽해 이제 이러고 나왔죠. 네. 그랬더니 일화가 생각이 났고요. 이런 식의 또 생활에 또 차이가 있네요. 우리 쌤들은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1화 듣고 왔잖아요.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를 믿어요. 네. 좀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네, 편집을 참 잘한다. 여기서 또 효능감이 높아지고 있군요. 네. 제가 열심히 갈아 넣었죠.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갈아 넣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1화를 듣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하셔갖고 와 마치 준비된 대본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후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하셨다라고 들어서 와 정말 잘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듣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지금 드린 대본이 자세한 거예요. 그 전에 네네. 이거보다 더 없었어요. 자세하다고는 했지만 거의 써 있는 게 애들이. 네. 애들이. 근데 이 그러네요. 대본도 이렇게 제이분들이 요청하셔서 사실 구체화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본도 갈아놓고 또 그랬죠. 왜 이제 아까 그 우리 카쌤은 좀 재밌었다고 했는데 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다거나. 그때 1화 때 듣고 저희 지금 유일한 저 제외하고 그 남자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죠. 그 자신의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한 특징을 막 이야기하는데 뭐 공격은 아니었는데 약간 재밌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몰아갖고 막 뭔가 아니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서 이게 일이 상황에 꼬리가 예, 붙었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재밌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JRP의 특징들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셨던 거예요? 일단 제이들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어떤 틀과 체계를 이렇게 짜 놓아서 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PE분은 가서 뭐 안 되면 그때 상황 따라서 뭐 날씨 따라서 기분 따라 바꾸면 되지 뭐 더 좋은 선택은 늘 항상 미리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상황 가서도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왜 그 더 좋은 결정을 미리 해가려고 그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그 제이와 피의 특징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엄청 떨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너무 이렇게, 잘하셨어. 예, 듣기 좋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장 완벽한 선택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직접 보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결정이 네네. 네, 가장 완벽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표현이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 묻은 제입니다. 여기서 또 피가 살짝 묻으셨네요. 아까 그 카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황쌤이 막 눈을 크게 뜨시면서 막 도리도리 하셨거든요. 들은데 좀 어떠셨어요? 전 굉장히 포장을 잘하신다. 피를 이쁘게 포장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오시는 피분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1화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쌤이 자기의 생활 양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람이 다들 제이였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는데 정말 카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완벽한 포장 기술. 포장 기술.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제이분들은 막 계획표와 타임테이블을 짜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떤 피분들은 왜 해요? 그거 해봐야 어차피 달라질 텐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이분들은 또 그런 건 있거든요. 꼭 그 타임테이블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 이유가 거기 가서 어떤 일종 한두 개가 펑크가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빈 공간에 빈 시간대에 뭘 채워놓을 수 있을지 결정하려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 모르는 그런 어떤 예비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가는 게 타임테이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제이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감이 가요. 큰 틀 중에서 어떤 한 공간이 비었을 때 그런 틀조차 없으면 그 시간대에 뭘 넣을지 모르거든요. 그게 또 제이만의 방식일 수 있겠죠. 맞아요. 저 여행 갔을 때 이런 거 좀 많이 느꼈는데 이 틀도 없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비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뭘 껴놓지? 해가지고 그냥 길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하늘 보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늘 보는 게 이제 계획인 대책인 거야? 거잖아요. 오케이. 네. 와. 오늘 되게 너무 사벽인데. 그쵸. 네, 생각 정리 이렇게 많이 하고 왔어요. 좋아요. 근데 진짜 듣다 보면은 되게 아까 계속 타임테이블 얘기하는데 되게 좀 든든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그냥 있겠다 싶다가도 이렇게 계획 세워져 있는 것들 좀 보면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좀 맞아, 따라가고 맞아, 싶은 맞아.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기대고 같아요. 싶고 좀 의지하고 싶고 이런 게. 근데 반면에 제이들도 같이 여행을 가는 무리 중에 P가 있으면은 중간에 하나가 정말 만약에 뭐 원하는 식당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이 문을 닫아. 사실 제이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미리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많아요. 만약에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P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뭔가가 다른 대안들을 또 내밀더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러면은 또 한 번은 P 얘기대로 좋은 걸 한번 또 따라 해보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일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고 재밌고 이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가 P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들 중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P들이 딱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뭔가 이제 또다시 P가 달리 보이는 거죠. 네. 제 입장에서는. 뭔가 훈훈해진 느낌? 맞아요. 아름답죠? 진짜 근데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저희 방 녹음을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혹은 제이와 P에 대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거나 좀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특징을 조금 더 이해하기 가능할까요, 박쌤? 일단은 우리가 이 J와 P에 대한 특징을 좀 알기 전에 먼저 이 J와 P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성격이잖아요. 이제 성격인데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제 만들어낸 MBTI에서 이제 JP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시각을 좀 먼저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는 틀렸어,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어떤 틀리다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여기 나오는 JP는 우리가 그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뭐 깍지를 끼면 우리가 막 한번 깍지를 한번 지금 껴보시겠어요? 꼈어요. 네, 혹시 어느 쪽 엄지 손가락이 그 위에 올라왔나요? 저는 이게 어느 쪽이지? 왼쪽이요. 왼쪽. 저는 오른쪽. 저도 왼쪽이요. 그렇죠. 네, 다 각각 다르시죠? 반대로 한번 껴볼까요? 깍지를 그러면 빼서 이상해. 어떠세요? 느낌 이상해요. 청취자분들도 해보시면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깍지를 한번 껴보실까요? 라고 할 때 나는 왼쪽 엄지가 위에 올라오도록 껴야지라고 생각하고 끼지 않아요. 그냥 끼는 거잖아요. 그냥 끼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우리들의 성격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꼈을 때는 사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른쪽 엄지가 위에 올라오던 왼쪽 엄지가 위에 올라오던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자체인데 우리들의 P와 J도 좀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J고 또 당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P인데 이건 어떤 맞고 틀리는 것보다도 그냥 그 자연스러운 어떤 다양한 어떤 성격의 하나의 틀이라고 좀 보는 마인드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형 J에 대한 특징은 뭐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체계적인 틀이 있으면 더 편하게 느끼고 목표지향적인 어떤 면들을 되게 좀 중요시하는 중요한 거는 잘한다가 아니라 선호한다, 좋아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판단형들이 계획을 잘 세운다 또는 목표를 되게 잘 이룬다. 제이가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걸 성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선호한다 그러기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오케이. 되게 좋을 것 같고 P들은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미리미리 결정하는 것보다 막바지에 가서 결정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선호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P는 융통성 있고 난 들었는데 제이 먼저 할래요. 제이 먼저 들었으니까 같이 함께 공부를 해봐요. 제이는 뭔가 계획되어 있고 계획을 짠 거 좀 선호한다 네네. 라는 거. 그리고 P분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좀 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J들은 비교적 목표지향적인 걸 선호하고 어떤 특정 목표지향적. 목표를 내가 딱 이렇게 성취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체계적이고 적절한 통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획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쵸. 뭔가 이게 책임지려고 하는 걸 선호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P들은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고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어떤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식형의 특징이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잘 이해가 가셨나요? 듣고 계신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주시면 요 키워드 좋을 것 하나만 같아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원리를 뽑자면 J들은 통제에 대한 그 관점이 좀 강해요. 통제.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 내 주변의 환경을 내 내적 기준 또는 외적 기준으로 통제하고자 싶은 어떤 욕구가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P들은 적응의 욕구. 그러니까 삶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냥 조금 더 삶은 명확한 것 같아요. 물 흘러간 대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은 그 상황이 막바지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대안과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의 상황에 대한 적응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통제와 적응. 요 키워드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제와 적응.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선호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 네. 다르다 보니까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좀 그런 갈등 상황이나 이런 거 좀 고민이 들거나 마침 또 전문가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좀 나 이런 거 좀 고민이었는데 좀 의논해보고 싶다라는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떠오른 거?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침묵 타임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의 제이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조쌤이 지금 그 상담 때문에 잠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쌤의 안녕 끝인사 짧지만 듣고 새로운 선생님을 또 초빙하는 그런 매우 융통성 있는 적응의 동물 P. 이런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불편하셔도 참아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자가 이런데. 우리 조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떠나가는 그녀. 예, 세 번째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지금 얘기하고 당이 아까 당 충전한 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떠나가야 되는 이 마음이 상당히 좀 아쉽고 슬프긴 하지만 상담은 가야 되니까 네, 계획된 거는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 가요. 안녕. 제가 진행자였다라고 하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진행자분께서 P이시다 보니까 이 상황도 되게 유연하게 잘 적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놀라움을 느낍니다. 네, 제이는 저런데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다 세우고 갔는데 진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이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럴 때 P가 한두 번 있으면 야 괜찮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어떤 대처가 굉장히 그 여행을 더 순조롭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편한데 이제 저희가 초빙할 네. 제이 선생님 저희의 방송 녹음과
저희 전반적인 이 시스템 상인 걸 도와주시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아, 네네. 항상 함께 하는데 조용히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제이신데 아, 소개랑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 FM 통통팟의 김진아고요. 네. 목소리 너무 좋아. 아마 목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서초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함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저희들이 일을 할 때보다 더 상담 쪽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성향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조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별로 그런 성향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뭔가 제2의 성향이든 P의 성향이든 뭔가 계획한 걸 지켜야 하면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그 성향 지켜요? 탓이야 네. 뭐 이렇게 아니 저는 지키지 사장님 않는다는 게 저희도 아니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 방송을 저는 오히려 녹음할 때 오퍼레이터를 잡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이제 MBTI 같은 걸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대로 다들 일을 조금씩은 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느끼게는 됐어요. 저 선생님이 맨날 조금씩 늦게 해주고 하는 게, 저 선생님이 일이 더딘 게 아니라 성향 때문에 그냥 그 기간에 맞춰서 줬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오히려. 예. 그랬군요. 네. 선생님 저희는 늘 열심히 일하고 저희의 생계가 달린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그럼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진아쌤, 네. 지쌤이라고 해도 될까요? 나로 할게요. 나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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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쌤 새로 네. 오셨으니까 박수를 네. 맞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네. 잘 받아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야기도 제가 기억하고 오, 있는 게 네. 그 어떤 JP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경험담이나 사례 같은 부분들을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또 네. 질문을 해주시는 저는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사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학부모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제 부모님이 그 교육이 끝나고 그 저한테 딱 오셔서 그 자기 아들한테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 좀 음식 재료 뭐 좀 사와라고 딱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게 분명히 한 20분이면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이 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의 3, 40분이 지났는데도 걱정을 하잖아요.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 얘가 살짜리 뭐 아이였어요 혹시? 거의 이젠 그 중학생이었죠. 네,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뭐 어디 뭐 넘어졌나, 뭐 다쳤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한 40분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을 했으니까 막 혼을 내요. 야, 너 그거 갔다 온다고 뭐 얼마나 걸린다고 바로 코앞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혼을 냈대요 본인이. 근데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뭔가를 시키거나 요구했을 때 엄마가 예상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게 20분이라고 하면 내가 통상적으로 그거를 다 해서 가지고 오는 데까지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엄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슈퍼 갔다 오면 뭐 20분이면 충분하지라고 계산을 해두는데 피해 입장에서는 가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갑자기 뭐 맞아요. 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입장에서는 엄마가 계획한 시간에 곱하기 2를 해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그 엄마가 똑똑하다. 되게 깨닫는 게 많았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교육 가서 JP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한 말이 딱 P한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그냥 못 맞아요.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딱 피 같은데요. 저도 항상 이렇게 뭐 약속 같은 걸 잡을 때 이렇게 시간이랑 날짜를 되게 명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정하지 않고 약속을 잡으면 그냥 그 언저리 부근까지 뭐 해주면 혹은 그 언저리 부근까지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좀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한 가지 방법으로 되게 또 약속을 잡을 때는 뭐 언제 몇 시 몇 분 꼭 이걸 그때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또 이건 진짜 가까운 사람 그 분의 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좀 가지고 온 건데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제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제이고 부모님이 이제 P였어요. 근데 저도 보통 중고등학생 때는 보통 부모님이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밥을 먹고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자녀가 기억하기로는 6시에서 6시 반이 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시간이 항상 없는 거예요. 없거나 어떨 때는 막 8시에 밥을 차려주거나 화가 나는 거죠, 저희들은. 엄마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공부하느냐고 바쁘고 체력도 좀 부족한데 이 시간대에 보통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곤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오히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밥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공감이 가요. 네네. 어떤 이게 게요? 저도 사실은 제이지만 저희 엄마가 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이 시간까지는 엄마가 뭘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어쨌거나 엄마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그 시간까지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이 시간까지는 뭔가를 나랑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분명히 열심히 엄마의 약속에 지켜주고 있는데 엄마는 내 약속에 지켜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아마 식사였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굉장히 극도의 제이 성향을 가졌었다고 맞아요. 그게 지난 화 때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물 정리하는 거 맞아요. 네네네네 무조건 그 맞아요, 시간 맞아요. 안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성향인데 엄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별로 개의치 않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학교에서 뭐 부모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엄마는 오지 않아.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가고 엄마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성향들이 되니까 뭔가가 내가 엄마한테 챙김을 덜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P인 부모님이 J인 자녀들한테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확실히 진짜. 저희 제이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피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들리는 게 내가 네. 자식을 낳으면 애가 제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보다시피 엄청 강하잖아요. 귀쫑긋하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관심의 그 범위가 좀 다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피의 엄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의 엄마는 저녁 먹는 시간에 대한 그 범위가 5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 시간이지. 근데 제 자녀는요.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먹는 게 저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피 엄마는 7시에 차려줘도 차이가? 8시에 차려줘도 결국 난 딸한테 관심을 보인 거야. 차려줬다는 행위. 그 범주가 나는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이는 아닌 거죠. 6시 반이 지나가면 밥 먹는 시간이 지난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거야라고 또 생각했던 그쵸. 오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분명히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 시간을 지켜주지 않은 거는 뭔가가 엄마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누구나 봐도 납득할 만한. 네, 뭔가 그런 상황일 때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솔루션을 좀 드렸거든요. 실제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 달 전에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좁히는 방법이 서로 간에 좀 각자 줄이고 넓히는 거예요. 엄마는 저녁 먹는 시간을 6시에서 7시 사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딸도 한 30분, 6시부터 6시 반까지를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의 어떤 그 간격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늘리고 같이 줄이고 그쵸. 약간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이렇게 서로가 그 생각하고 있는 다른 범주를 다양한 범위를 좀 줄이고 넓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속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쵸. 그렇게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하고 좀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갈등이나 오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엄마가 이렇게 제이고 제가 이렇게 되게 강한 피였는데 항상 이렇게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뭘 했는지 혹은 가정통신문을 왜 바로바로 안 주는지 진짜 계속 너무 저한테 힘들었어. 요구를 해요. 근데 통제당하는 저는 맞아요. 팔다리 잘린 느낌. 네,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맞아. 엄마 보여주라고 주는 가정통신문인데도 엄마가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왠지 싫은 거예요. 주기 싫어요. 괜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만히 둬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엄마가 없을 때 냉장고에 붙여놔요.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저한테 가정통신문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절 챙겨주는 것도 또 저랑 엄마랑 이렇게 다투는 것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비슷한 이렇게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직접 안 데리고 냉장고 앞에 붙이신 거예요? 분명히 줘야 되는데 아니 나의 마지막 자존심? 네, 달라 그러면 싫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있었거든요. 좀 근데 또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가정통신문도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긴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은 가정에서 알고 계시라는 내용이지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걸 보여줘야 되나?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딱 그리고 약간 제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정통신문이 만약에 오늘 나오면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틀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는 뭐 어떤 경우는 어머니한테 드리는 게 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늘 내일 줄 수도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줄 수도 있고 이 범주가 좀 넓은 거거든요. 근데 제이들은 자기만의 약간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안 주지? 주기 싫으나? 나한테 감추는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피들은 감추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까먹었어요. 까먹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예. 서로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네. 내가 갑자기 뭔지 알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이와 피가 공부할 때도 좀 이렇게 양식이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뭔가를 필기하고 정리하고 딱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이들은 공부할 때도 좀 일상에서 이렇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면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조기착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들은 평소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략 무엇인지를 알고 있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리하는 거는 중요한 시험 하루 전날 막바지에 하는 이런 임박착수라고 말하잖아요. 벼락치기.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꼭 제이라고 해서 공부할 때 막 미리 끝내놓고 미리 막 다 예습 복습 다 해놓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제이분들은 실제 공부하실 때 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화요일 날에는 무슨 과목,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슨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잘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절대 안 되죠.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약간 제이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네. 뭐 물론 저 같지 않은 제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거를 네네. 다 지키는 제이도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이 성향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였습니다. 네, 때까지 세대였다. 네, 그 이후로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JP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제이는 그냥 정말 계획 세운 대로 다 하고 벼락치기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런 오해가 있고요. 피들은 그냥 벼락치기를 그냥 그저 막 그냥 되게 즐기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할 거야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하루 전날에 밤새서 공부하는 거는 제이나 피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인드가 제이는 내가 이렇게 오늘 밤새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때 미리 더 시간 내서 끝내둘 걸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데 피들은 또 은근히 그 상황에 적응해서 또 성취감이 느껴지죠. 예, 뭔가 밤을 새서 뭔가를 다 끝내놓고 해놓고 이러면 더 거기에서 내가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은근히 또 그걸 즐길 때도 있거든요. 제이와 피 다 임박착수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가지는 마인드가 좀 다를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오히려 공부할 때는 뭔가 계획을 짜고 안 짜고 미리 하고 안 하고보다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마음이 드냐가 더 차이가 좀 많네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라면 뭔가 계획을 더 잘
짜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들 많이 안 받으셨어요? 실제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우리 아이가 P인데 그 제이 엄마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그 좀 더 공부를 잘하려면 제이처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이거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성격 제이와 P가 성적을 누가 더 잘 받는가를 제일 하는데 핵심이잖아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게 나왔고 단지 그 방식에 대한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당일날에 내가 시험지에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 기록하고 적으면 시험을 잘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P의 어떤 방법도 그날 시험을 보는 거에 한해서는 크게 어떤 뭐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성적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방식의 차이라고 방식의 봐야죠. 차이가 예. 어머니가 이걸 아셨다면 제가 듣는 잔소리의 절반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럼 공부에 좀 더 흥미가 생겼을 네, 텐데.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오히려 그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공부에 흥미가 뒤늦게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그거 안 하고 자율성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너무 재밌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P한테는 뭔가 누군가가 틀을 딱 주고 그리고 그런 틀에 딱 가둬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P들을 안 하거든요. 그 약간 그 맞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반항성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약간 되죠. 나를 맞아요.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더 안 하게 안 돼요. 해요. P들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JP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요즘에 MBTI가 막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우리 한 오해가? 가지 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유형의 코드만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저 ENTP인데요. 그럼 이분 나다. 지각 되게 많이 하고 네. 이런 분이겠다. 이렇게 뭐 미리 선입견을 갖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불편해요. 어떤 오해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선호 경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행동화되기 이전의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경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행동화되는 거하고 일치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선호 경향성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P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지만 실제 내 생활에서는 은근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외부 조건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서요. 회사 생활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더 P분들도 맞아. 자유롭고 싶지만 우리 회사가 9시까지 출근해요. 그렇다고 10시에 출근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되죠. P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9시까지 오거든요. 이런 어떤 외재적인 어떤 조건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선호 경향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만 보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닫아버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P라는 걸 저희 직원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항상 제 책상을 보고 P야. 약간 이렇게 정리 정도 안 된다. 근데 제가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저만의 그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뭔가 보통 낙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랑 P 같다라는 말이랑 뭐가 더 나으세요? 난 근데 내가 정리를 잘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다들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땐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건데 항상 더 저희 어머니가 특히 그 제이니까 얼마나 깔끔하시겠어요. 이것도 낙인 찍기 그런 말 같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항상 관점 차이? 정도 차이 조절하는 게 늘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상대한테 맞추겠다고 나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음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또 궁금한 게 어떤 마음을 서로 가진 채로 대화를 좀 해야지 조율하는 데 조금 쉬울까, 그나마 좀 원활할까라는 것도 질문이 갑자기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이 JRP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스킬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정리를 우리가 왜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언가를 찾을 때 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P한테는 그 정리가 막 각 잡고 막 이거를 막 책을 막 어떤 각도로 막 넣고 이런 부분이 P한테는 정리가 아닌 거죠. P한테는
굳이 그렇게 각 잡고 하지 않아도 쌓여 있어도 난 찾을 수가 내가 있으면 되지. 스마트폰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그때그때 기억해서 꺼내서 쓸 수 있으면 나한테 그게 정리인 거예요. 네네네. 그 관점이 다른 거죠. 나는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나는 필요한 물건 그때그때 찾아서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이들한테는 피해 방식대로 막 뭔가 약간 피해 어떤 제의가 보는 시각에서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보여지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나 서류들을 못 찾을 적재적소에 내가 찾아서 쓰는 게 힘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이들은 딱 자기만의 각도와 기준으로 이렇게 해둬야지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내서 내가 바로 효율적이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만의 기준.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기준을 먼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적절한 기준에서 아까처럼 시간의 폭을 줄이고 어떤 한쪽은 시간의 폭을 늘리고 이런 기준으로 적절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맞아. 방금 하신 말이 저랑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되게 이게 자주 다투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방 청소 안 하냐 이러면 저게 되어 있는 거라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게 난 되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어머니가 이게 청소해서 막 물건 위치가 뭐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머니만큼은 저는 스트레스는 잘 받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이렇게 것도 방식이 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조금 먼저 합의를 보고 기준점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서로 조율할 부분 구체적으로 뭔가 어느 한쪽은 더 늘리고 어느 한쪽은 조금 더 좁히고 하는 식으로 조율을 좀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정리를 하면 한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8, 90 이상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100점을 네. 만들어주세요. 약간 저는 요약 정리로. 약간 좀 이렇게 또 약간 본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우리 몸은 항상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지만 우리 건강도 좋은데 이게 약간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쭉 이완했다가 마지막에 딱 긴장해서 뭔가를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에 폭발시키는 긴장을 매번 나누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와 피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제이들은 내가 가져야 될 긴장을 매 순간에 조금씩 나누는 거고요. 피들은 내가 가져야 될 긴장을 긴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긴장을 막바지에 폭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어떤 그 차이를 먼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같이 일하는 사이나 같이 지내는 사이라고 하면 그런 긴장을 피한테는 너무 막바지에 한 번에 폭발시키지 말고 나와 함께 일을 할 때는 나와 함께 생활할 때는 좀 분배해달라. 적절하게 그 분배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고 제이들은 좀 그 긴장을 주는 그 간격을 조금만 넓혀달라. 좀 이런 부분에서 JP가 서로 합의하고 좀 약속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 방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선생님들 좀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이런 구체적인 해결 팁이나 이런 거 좀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좀 어땠어요? 일단 오늘 가서 이렇게 좀 어머니랑 이렇게 이야기해볼 것들이 좀 있을 것도 같는 것 같아요. 맞아, 같이 사시죠. 네, 맞아.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렇게 시간 약속 이렇게 심부름 때문에 이렇게 또 투닥투닥 했거든요. 그런 확실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자녀를 낳고 이제 그 자녀가 이쌤처럼 P라면은 자녀한테 내가 이런 정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뭔가 지금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맞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뭐 심부름을 보내면 20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은 내가 P인 사람 혹은 P인 자녀에게는 뭐 이런 정도의 뭐 딱 20분 안에 들어와라 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해가지고서 지시사항을 내려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나 20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너는 몇 분 안에 돌아올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조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또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간의 차원에서도 우리 그 제2의 어머니와 또 피해 자녀가 있으면 공간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보면 막 피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놀면 막 정리 잘 안 하는 것 때문에 제2 엄마가 힘들어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막 제2 어머니들이 피 자녀한테 너 왜 정리 안 하니 뭐 이렇게 혼내기보다도 피가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정리 안 하더라도 장난감 막 이렇게 늘리고 이런 어떤 공간들을 좀 확보해주고 대신 여기 안에서만 그렇게 해. 이런 어떤 적절한 공간을 약속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신 맞아. 그 공간 좀 넓게 줘야 돼요. 집이 좁으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아, 네. 네. 역시 아이를 양육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JP를 생활 양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저희가 한 50분 조금 넘게 혹은 이렇게 됐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좀 팁 정리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머리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의 끝나갈 시간이 좀 다 돼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카쌤이 열심히 답장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네, 확인해보고 열심히 답글을 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쭉 얘기 나눴는데 이제 다들 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뭐 부모님이 날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의 성향을 이렇게 좀 줄이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이제 엄마랑 나랑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구나. 혹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이제 동료분이랑 이렇게 조금 맞춰야 될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들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부모 자녀 양육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쌤이 얘기했듯이 직장 내에 제이와 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친구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대인관계를 맺어가려면은 어떤 것들을 서로 양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부모자녀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게 저도 피인데 남자친구도 피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조금 더 심한 피예요. 근데 제가 그 피를 보면서 얘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나? 왜 같이 여행 가자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안 가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긴장과 이해한 얘기를 하시면서 확실히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게 나름의 애정이고 그냥 그들의 방식이구나를 좀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졌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저 오늘 방송에서는 아마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차이도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제이끼리 있으면요. 제이가 좀 더 뚜렷한 사람이 있고 좀 덜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뚜렷한 제이는 덜 뚜렷한 제이를 피로 볼 때가 있고요. 같이 피끼리 있으면 이젠 그들은 이렇게 통제 정도가 좀 낮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피들 중에서 더 이렇게 좀 통제가 좀 강하고 적응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응이 강한 피가 그 통제가 강한 피를 제의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같은 지표 안에서도 그 경향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P야 J야라고 내가 결정 내리기보다도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 우리가 결국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질문과 수용 이런 태도가 우리 이런 유형론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와,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네. 우리가 하는 거다. 질문을, 이 얘기가 네, 되게 많이 와닿네요. 맞아. 소감을. 네. 일단 오늘 진짜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하는 내내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한 것 같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꼭 이 한마디만 더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어떤 누군가 행동을 보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상대방의 기준은 어떠할까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태도가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모두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했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멘트, 마무리 멘트였어요. 우리 아직 낮쌤의 수감이 남았는데 이거 핵심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낮쌤 좀 어떠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청소년들과 만나기 전에 방송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드리브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질문이 들어도 대답을 그냥 어느 정도 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그 다음날 방송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의 문자가 오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줘야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건 정말 생각을 못했잖아요. 녹음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례들이 계속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정말 맞는 사례일까 약간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제이 선생님들이 그 1회 녹음하실 때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 생각 좀 해보고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그래서 나도 제이구나 그런 거 새삼 느끼면서 저희 언니가 또 약간 피 성향이 있는데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다툼이 있었구나. 지금은 서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아. MBTI를 떠나서 그냥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뭔가가 이해를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쌤처럼 들으면서 자기 경험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자기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이뤄지고 이런 식의 우리가 관계를 맺었고 서로가 알게 모르게 많이 조율을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있구나를 좀 깨달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2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2화 함께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평소에 생활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련한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답 혹은 답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실마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인 외향형 사람과 내향형 사람에 대해서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